오늘 세미나 네 번째 세미나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LG전자 CTO 부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소의 멀티미디어 오석병 연구위원을 모시고 웹OS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해서 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병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성대가 모교시죠. 네. 전자컴퓨터공학과 나오셨고 연구위원이 LG에서는 R&D 패스의 임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전에 폰에 해당되는 어떤 미디어 플레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웹OS를 가지고 자동차에 올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뜨거운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아이캠퍼스에 올렸는데요. 새 버전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병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과 웹OS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LG전자 CTO 연구소를 시작했었고요. 제 대학원 때 전공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이었어요. 회포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입사하고 2022년에 처음 이제 받은 프로젝트가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이제 개막식 행사였었는데 LG랑 KT랑 같이 해서 IT 퍼포먼스를 진행했었고요. 2G 기반의 스트리밍이 좀 시작하던 시점에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예전에 요즘은 뭐 흔한데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맨이 큰 카메라를 들고 가서 관중석에 가서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무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이 행사 요원이 손을 들고 관중석에 가서 찍어요. 그 영상이 전광판으로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찾아보시면 좀 있을 거고요. 그 프로젝트 진행했었고요. 그 이후에 카메라 쪽 개발을 좀 맡아서 카메라 개발하다가 2025년경에 DNB라는 또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DNB 프로젝트를 해서 출시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막 PNP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디바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넥트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키넥트가 또 한참 붐이었어요. 이 제스처 인식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닌텐도 위 이런 것들이 한참 붐이었어요. 근데 항상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LG에서는 이제 출시를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경에 앤드로이드라는 아주 놀라운 OS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하다가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임시사업본부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맡은 프로젝트가 G 프로라는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G2, G3 이렇게 하다가 좀 아쉽게도 LG가 모바일에 접었죠. 그러면서 2019년도 말 이제 2020년도에 다시 CTO 연구소 복귀를 했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웹OS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그래서 웹OS를 지금까지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웹OS 플랫폼인데, 몇몇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과정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떤 소개 정도를 좀 드릴 거고, 필요하시면 일진지 요청하시면 진행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는 이 한 장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1시간 이상의 분량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사용되는 툴, 요즘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그 개발자,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어요. 비슷한가요? 술 마시다가 저 그렇죠. 저도 몇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벨벳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핸드폰인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벨벳이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 마시다가 싸웠기에 힘든 과정이죠,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보람도 있는데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좀 핫한 최고의 전문가 있죠. AI. 코파일럿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아주 아마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면 정답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정리해줬거든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 탄생의 모든 단계를 포괄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과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구사항 수집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실제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유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정답지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복잡해요. 실제는 이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반이 테스트예요. 보시면 모듈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고요. 시스템에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그다음에 딜리버리 테스트. 이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개발할 때는 개발의 비중보다 테스트의 비중이 만만치 않게 큽니다.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당연히 뭔가를 만들려면 도메인 알지가 제일 중요하죠.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어떤 도메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손수 코딩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너무 커져서 툴들이 많죠. 그래서 툴에 좀 익숙해지시면 더 좋은 연구 성과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습니다. 네. 이미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뒷장에도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미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들을 잘 활용하고 또 유틸리티도 활용하시면 빠르게 그리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진짜 엑기스만 뽑아볼까 해서 한번 만들어본 글이고요. 결국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가장 부담 맛보보다 많이 부담하고 컨트롤러와 기준은 뭐냐면요. 실제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들이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도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컨트롤을 하고 이름 붙였고요.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인풋이 들어가면 프로세싱을 거쳐서 아웃풋이 이렇게 크게 구분 지어보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할 때 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지? 이런 거구나. 거기에 맞는 유틸리티 툴을 좀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 이제 빠르게 있을 것 같아요. 목이 마시 우리 좀 물 좀 마실게요. 몇 개로 보이시나요? 이게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계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많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 코딩은 AI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AI 코딩하는 게 많이 나와 있고. 보시면 수많은 언어들이 이제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앞으로도 또 사라질 거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태어날 거고 그럼 이렇게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익혀서 하는 거는 좀 늦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실제 개발에서도 어떤 그 아키텍처 기반의 설계를 넣으면 이제 코딩이 나오는 게 제일 맞습니다. 활용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끊임없이 이제 조직 문화 얘기가 나오죠. 왜 이 장표를 한번 넣어봤냐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 좀 더 크게는 IT 산업이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이쪽이 많이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좀 이렇게 커버리지랑 관계가 많은데 기술 커버리지가 좁은 영역에서는 연륜이 쌓일수록 많이 알죠. 그러니까 가이드도 해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고 계획도 본인이 잘 짤 수 있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넓죠. 해야 될 방법도 많고 툴도 많고 알아야 될 도메인 관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겨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다룰 수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좀 젠틀해지고 요즘 교수님들 굉장히 젠틀하신 것 같아요. 요즘 교수님들을 비해서 사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긴 하지만 많은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회사도 사실은 그래요. 좀 뒤에 나오겠지만 개발이 굉장히 커서 옆으로도 크고요. 커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끼리 잘 들려주고 모아주고 이런 문화의 익스프레시스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또 이 그림은 뭐야?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은 이 그림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문화는 수평적, 실행은 수직적. 빠른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웹OS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후반에 툴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코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OS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LG전자 아까 말씀드린 한 학기 교육 과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육 자료라고 되어 있죠. 웹OS는 웹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춘 리눅스 기반의 스마트 기기용 운영체제 OS입니다. 네. 마치 아까 파일럿이 한 것처럼 아주 문장으로 정확하게 써놨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LG전자의 공식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이 화면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보셨죠, 그죠? 공식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예전 자료긴 LG 한데. 교육 그 많아요. 네. 그래도 소리가 안 나는 중. 네. 파울링. 어,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잘 모르겠는데, 실감 미디어 공학과이다 보니까 제가 미디어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소리가 그래서 동영상 볼 때는 그냥 가울링이 나지 않도록 조용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OS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웹OS는 처음에 팜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1999년도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웹OS라는 이름을 2008년도에 정식 이제 붙였고요. 그때는 이렇게 보면 PNP도 얘기했었고, MP3 플레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폰 이전의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디바이스도 많이 출시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팜이 이제 HP에게 그런 이 웹OS를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HP가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근데 HP에서도 좀 데뷔를 했죠. 그러다가 2년 후인 2012년도에 HP의 경영자들이 좀 오픈을 해보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활성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좀 진행했고. 그러다가 LG전자가 그 웹OS 이전에 넷캐스트라는 OS를 썼었는데요. TV에 좀 한계가 온것 같아요. 좀 더 나은 OS를 좀 써보자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 웹OS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2013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빠르게 진짜 1년 만에 웹OS TV를 2014년에 출시했죠.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으니까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웹OS OSE라는 걸 공개를 했고요. 2018년도에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이 이 OSE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안에는 약간 보안 규정 때문에 좀 자료들을 이제 너무 안 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된 자료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OSE 위주로. 2018년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2023년도에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또 오디오가 영상이 꽤 많은데 잠깐 멈추고 마이크가 네, 어, 이 보도 이후에 많은 이제 자동차 OEM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로 이제 탑재되는 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올 초에 이제 CES의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기능인데요. 음, 아직 출시는 안 했어요. 아마 하반기 출시될 것 같은데 인텔리전트 PC라는 기능으로 이제 홈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시작해서 그 위에 체형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올 거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저가 TV를 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무를 보이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가 이제 외부에서 OSE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이후에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얘가 OSE 후소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실제 훨씬 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강의가 되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OSE는 크게 두 개의 버전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1.0, 2.0인데 하위 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을 가급적 2.0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1.0은 예전에 만들었는데 아직 S3에서 쉽게끔 만들고요. 2.0은 이제 최근에 5가 나왔죠. 네.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OS를 많이 올려보셨죠? 그죠? 올려보시면 좀 다른 점은 걔는 그냥 이미지만 받으면 되죠.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실제 빌드를 하셔야 됩니다. 빌드를 하시는 과정이 OS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한번 돌려봤더니 PC 사양 따라 좀 길긴 한데 4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이디어는 8시간 놓게 돼 있는데 좀 빠른 걸 쓰면 4시간. 중간에 질문해도 그럼 된다면은 그 제가 이제 그 취미삼아 라스베리파이에 뭐 예를 들어 게임 플랫폼 같은 거 깔아가지고 레트로 게임, 네네, 레트로파이 이런 것도 올려도 보고 뭐 하고 그랬는데 걔네들은 주로 웹페이지에서 라스베리파이는 뭐 해봐야 딱 그 종류가 뭐 3, 이렇게 4 이렇게 네네. 이제 5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그 아예 그냥 이미지 네네네. 부어서 할 수 있게 그렇죠, 제공하고 아예 그걸 온라인으로 요새 되더라고요. 네네네. PC랑 해서. 네네. 근데 혹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으려나? 4시간이면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제 웹보이스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좀 불편한데 왜 했을까? 근데 뭐 정확하게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도 이미지로 제공하지 않지. 음. 비슷한 그냥 좀 해보시라는 거죠. 관심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확정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디스텐서블하게 예. 개인들이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소스 코드를 제공하니까 많은 참여를 할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꼭 라즈베리파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칩에 올릴 수 있는 가이드도 나와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다양하게 좀 활용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PC 같은 경우는 그 사용이 목적이죠. 윈도우나 윈도우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OS는 약간 사용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앤드로이드든 웹OS든 OS이 경우에는 약간 그 어떤 공유의 관점 그리고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을 일어날 수 있고 확장해 주는 그런 느낌. 그 다음 페이지는 웹OS 관련된 영상 한 3가지 올려봤습니다. 나중에 길어서 여기서 보진 않을 거고요. 한번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빌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모르는 거죠. 네이버 검색. 요즘은 뭘로 하죠? 구글 좀 옛날 얘기고 아, AI로 하죠. GPT 코파일럿이나 챗GPT나 그래서 그 아무래도 페이지가 글이다 보니까 글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로 많이 시더라고요. 두 번째 영상은 실제로 라즈베리 4의 최신 버전인 2.9가 올라가 있는 모습,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아까 다양성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OS를 샤오미 폰에 올려서 해보기도 하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도 보면 아까 레트로 게임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런 좀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사실 OS라는 건 이제 어떤 재료가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잠시 이제 오토 영상이고요. 그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토를 이제 시작했었죠. 박영 사장님이 이제 CES에서도 이제 키노트를 하셨고 실제 만들기도 했어요. 데모도 하고 유형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잠시 홀딩이 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오토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좀 많이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분만 해내서 진출한 게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 탑재된 거고요. 얘는 컨텐츠 플랫폼 피처의 재생에 대해서, 현대 재생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언젠가는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웹OS가 웹OS죠. 웹OS. 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웹 기반의 어떤 OS이기 때문에 좀 특징이 있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크롬 OS는 다 아시죠? 크롬북에 올라가는 웹 기반의 OS죠. 최근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올해 3월 기사인데 네이버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네이버가 처음에는 웨일 브라우저 출시했고요. 기반으로 웨일 OS를 출시했죠. 웨일 OS의 타겟은 교육 시장이라고 당연히 제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언젠가 또 만나겠죠. 그리고 이제 아크바인드라는 걸 지난달에 공개를 했는데 얘는 로봇 쪽을 타겟해서 기술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웹 중심의 어떤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 이거 바로 프레이 이렇게 되나요? 온라인에서 안 들린다. 네. 네, 네, 하울리우에서 거기서 나온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최대한 공개된 자료만 갖고 오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있습니다. 충분히 이 화면만 보고, 사실 밑에 원래 링크도 달았었는데, 좀 제가 필요하면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서비스, 네이티브 서비스랑 자바스크립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대부분 세 가지 타입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에 QML.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이제 루나 버스라는 웹OS의 IPC 이 부분 갖고 이제 시작할 거고요. 전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OS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웹OS도 아래쪽에 커널이 있고요.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로 붙일 수 있는 이제 보드 서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BSP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짜 여기가 실제 퍼포머라고 했던 실제 많은 연산들이 실제로 수행되는 베이스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걔를 사용하는 매니저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실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앱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위에 실제 프리로드된 보면 제가 수직적으로 이제 봤고요. 수평적으로 봐도
굉장히 다양한 컴ponent들이 있죠.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미디어 관련된 부분, 커넥티비티 관련된 부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고요. 요 전체를 다 설명을 오늘 드리지 못하고요. 요즘 몇 개만 뽑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OS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많이 보셨죠? 많아서. iOS는 보셨나요? 공개가 안 되어 있죠. 근데 그 큰 틀은 공개가 돼 있어요. 보시면 왼쪽이 안드로이드 아키텍처고요. 오른쪽이 iOS. 약간 틀리긴 한데 비슷하죠. 큰 틀에서는. 왜냐면 이게 가장 좋은 구성이죠. 비슷하게 돼 있고요. iOS는 좀 특이하죠. 아예 미디어 레이어라고 딱 있죠.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있는. 근데 왜 그럴까요? 애플이 미디어를 사랑하나? 방향성이 같아요. 사실은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냐, 내가 어떤 걸 타겟하냐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를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광고 수익, 이런 서비스 수익을 이제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함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지 않죠. 어떤 iOS의 생태계, 디바이스들의 연결 이런 건 굉장히 좋죠. 그런 거 일관화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 유저들의 사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쪽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쪽이 애플 쪽이 아닌가. OS 자체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 틀은 비슷한데 약간 타겟은 다르기 때문에 구성은 조금씩 바뀝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문화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OS가 돌려면 IPC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리눅스에서는 빅버스, 안드로이드 다 있는 하듯이 웹OS에서는 문화버스라는 IPC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웹의 TML, 네이티브 앱들이 실제 빅데이터 서비스, 네이티브 서비스, 자바스크립트 서비스 이런 수많은 컴포넌트들하고 통신할 때 이제 문화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화버스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 뭐 기술들이 다 머지돼서 좋아졌는데 처음에 안 해도 좀 신기했던 기술들이 좀 있었죠. 비동기 API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1대1 통신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보통은 이제 중앙에 대문을 통해서 프로세스들끼리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얘는 룰라포스의 특징은 처음에 연결될 때만 중간에 있는 대문을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부터 1대1로 붙습니다. 컴포넌트끼리. 마치 그 웹RTC 예전에 그 피어 투 피어 이런 기술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통하지 않고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특징이 뭐냐면 서브스크립션 API라는 게 모든 컴포넌트가 다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그 등록을 해두면요.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에다가 등록을 하면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웹 엔진인데요. 당연히 웹 OS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크로미엄 엔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크로미엄 엔진도 굉장히 커요.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근데 왜 분석을 해야 되냐? 오픈소스인데 그냥 다 쓰면 안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크로미엄 엔진을 만든 사람 입장에 가보면 크로미엄 엔진을 만든 사람들은 크로미엄 엔진이 많은 플랫폼에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 엔진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 많은 플랫폼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근데 각 플랫폼마다 또 틀리니까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냐?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미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이런 것들이 실제 코팅될 플랫폼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안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오디오에 대한 카메라 쓰는 카메라에 대한 그래피티 굉장히 많은 이제 백엔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외부에 제공하는 플랫폼 API를 사용해서 크로미움하고 연결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웹엔진 표준이 먼저 나가고 실제 엔진의 구현이 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많은 익스텐션들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빨리 또 제공해야겠죠. 최신의 웹엔진을 빨리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이 프리미엄 엔진의 빠른 업데이트와 기능 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실 컴포넌트는 GCTV모예요. 좀 전에 백엔드를 말씀드렸는데 미디어의 백엔드의 기본이 이제 이것이 GStreame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Streamer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코어 프레임워크이 있고요. 실제 여기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플러그인들의 종류에는 프로토콜 관련된 거, 입력과 관련된 거, 실제 파일 포맷하고 관련된 거, 코덱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웃풋하고 관련된 거, 이런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이미 제공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더 많은 플러그인들을 칩밴더에서 공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플랫폼을 만드는 저희 뮤지 같은 데서도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아주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레이를 만들고 실제 사용해 보실 때 유틸리티도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소프트 플러그인 다양하게 만드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위에 실제 어떤 플레이어도 만들고 서버도 만들고 디토도 만들고 이렇게 막상 하게 되면 유틸리티도 플러그인도 많이 만들지만 실제 필요한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제 안에 시그널 프로퍼티 속성들도 많이 좀 추가해서 차별화를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보면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죠. 요즘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 사용률이? 절반 이상 되는 거죠. 근데 모든 OS가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도 그렇고요. 아마 iOS 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막 개발해서 하는 시대는 지나가요. 빨리 정보를 찾아서 걔를 내가 개선해서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다음 보실 거는 시큐리티,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맨 밑에 그림에 보셨다시피 커널 쪽에 이제 스맥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LG 내부적으로 ACG라는 액세스 컨트롤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클라이언트가 프로바이더한테 호출하는 거죠. 메시지를 호출하고 싶은데 각 프로바이더 안에는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고 어떤 테스트 레벨을 갖고 있지.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그걸 이미
등록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 엔드로이드 퍼미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웹오에서는 이제 앱 인포 제이슨 파일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ACGA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트러스트 레벨 A 그리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레벨 A니까 ACGA, ACGB를 사용할 수 있네. ACGB는 메시지, B는 B. B를 사용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엔드 기능. 이 ACG에 대한 권한은 A밖에 없기 때문에 A만 접근할 수 있고요. BC는 접근이 차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앱에서 악의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큐리티 영역에서 이렇게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픽입니다. 그 안드로이드는 서피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죠. 외부에서는 루나 서피스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옵소스가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간 옵소스는 웨이랜드라는 옵소스입니다. 웨이랜드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프로토콜이고요. 얘는 그 예전부터 쓰였던 리눅스 쪽에 쓰였던 X11을 대체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이고요. 실제 얘는 그래서 구현상이 없습니다. 규정만 있고요. 그 프로토콜을 기반해서 실제 컴포지터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LG에서는 이제 Qt랑 같이 Qt 웨이랜드 컴포지터를 만들어서 그래픽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안드로이드를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 OS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제가 느끼기에 복잡하다라고 했던 컴포넌트가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바인더였어요. 바인더. 두 번째가 미디어였어요. 세 번째가 그래픽이었습니다. 그래픽이 복잡한 이유가 메모리랑 관련이 많아요. 근데 또 그 메모리도 2차원 관련이죠. 그리고 또 그 데이터 포맷이 다양하죠. YV 포맷이 RGB, 알파 브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한데 이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프레임워크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픽 있으면 오디오가 있어야겠죠. 오디오는 크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분소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2개가 보이죠? 이제 링크는 다 걸어놨으니까 보시면 볼수 있고요. 펄스 오디오라는 분소스랑 알사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펄스 오디오가 다시 진짜 포포모 실제 다양한 연산을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알사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하드웨어에 대한 연결 오디오 D가 그 실제 펄스 오디오랑 알사를 이용해서 오디오에 대한 볼륨 컨트롤을 라우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펙트를 넣는다든가 플러시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소리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겹쳐서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 그래서 오디오 D가 애플리케이션 유저한테 노출된 API. 그 다음에 보이스 어시스턴트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붙을 수가 없네요. 그죠. 얘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할 때 최대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보이스 어시스턴트는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하는 부분은 OS에 나오는데 사실은 일전자 웹 OS 안에 보면 LG 띵큐 서버도 사용하고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하고 있고 아마존 알렉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이제 실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 용어도 다른 것들은 다 배칭이 되는데 이 용어는 제가 만든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실제로 AI 서버에 연결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실제 오디오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오디오가 들어오면 이게 기동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 이게 기동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를 전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이제 엔진 어댑터한테 전달하고 이 엔진 어댑터가 다양한 어떤 서버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 건지 판단해서 적당한 서버에 요청하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액션 서비스한테 이제 줍니다. 콘텐츠를 찾아줘, 볼륨을 높여줘, 다양한 것들을 실제 디바이스에 커맨드를 내죠. 그리고 그렇게 커맨드를 내려면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미 볼륨이 맥스인데 볼륨 올려줘 그러면 이런 메타는 현재 볼륨이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테이터스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중간에서 파워 서비스가 많은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판단하는 거죠. 아마 비슷하게 많은 기기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BRM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발라트 낸시먼트. 실제 우리가 많이 보죠.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돼서 이제 저장했죠.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 프레리아.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장 것들을 지금 외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그 LG TV에 지원하고 있는 CPU 업체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죠. 크게 DRM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프로비저닝, 라이센싱, 크립션.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프로비저닝은 그 서버에 접속하려는 디바이스가 정말 검증된 거냐, 혹시 어떤 나한테 위험을 주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을 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안전해 하고 판단이 되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인증서를 가지고 각각의 CP 서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각각 CP 서비스가 갖고 있는 콘텐츠별로 다 키가 있어요. 키가 있고 그 내가 어떤 영상을 선택했을 때 그 영상을 보려면 그 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키를 받는 과정이 이제 라이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그 키를 받아서 암호를 이제 푸는 거죠. 복화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세 군데 사이트가 또 있어요.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제가 본 바로는 플레이레디가 가장 잘 설명이 됐어요. 이해하실 때 그거부터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전담 없다고 했죠, 그죠? 와이드바이는 무료입니다. 약간 서비스가 좀 무료다 보니 플레이레디는 비용이 있어요. 아무래도 비용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DRM에 대한 기술이 있을 때는 플레이를 보시는 게 훨씬 좋고요. 페어플레이는 가장 좀 소극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플레이레디랑 와이드바인이 이렇게 세 가지씩 레벨이 있습니다. 플레이레디 같은 경우는 SL150, 2000, 3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이드바인은 로트 3D인데 플레이레디는 값이 커지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와이드바인은 작아지죠. 그래서 매칭되지 않습니다. 좌우로 매칭되지 않고요. 각 그 솔루션마다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레벨링을 해놨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쨌든 더 보안은 강합니다. 플레이레디 같은 경우는 SL3000이 가장 강하고요. 와이드바인 레벨 1이 가장 강합니다. 플레이레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했어요. 처음에 SL150 얘는 굉장히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SL2000 같은 경우는 앱과 디바이스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3000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온리.
그다음에 와이드바인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센싱한테 받치는 키. 그리고 그 키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시큐어한 영역에 저장을 해야 안전하겠죠. 그걸 기준으로 구분을 좀 해놨어요. 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큐어한 영역에, 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디크립션 된 데이터가 중요할까요? 구글은 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크립션 된 데이터가 흘러나가는 것보다 키가 흘러나오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레벨 3는 키랑 디크립션 데이터가 전부 유저 영역에서 좀 사용할 수 있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키는 무조건 시큐어인데 당연히 레벨 1은 둘 다 시큐어 영역에서만 처리가 되고 유저 영역으로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키가 디코딩된 데이터보다 왜 중요할까요? 실제로 와이드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디바이스가 레벨 1, 2, 3에 따라서 각각 유튜브 앱이나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해상도가 달라요. 그래서 안전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OK 뭐 이런 영상들도 예를 주고요. 레벨 3인 경우에는 동일한 영상에 대해서 해상도를 제한 720p 그래서 약간 노출되더라도 약간 덜 위험한 영상을 하나 보시죠. 그러니까 P란 압축이 풀린 데이터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지 영상을 제가 그 스크린 레코딩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프로를 이용해서 좀 전에 잘 보신 엣지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연결해서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걔를 스크린 레코딩을 하는 거죠.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영상 볼게요. 이번에는 크롬 브라우저. 레벨 3 이상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죠? 그런가? 그렇게 볼 수만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 3라는 거는 어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레벨 1이 더 가는 거고요. 결국은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좋죠. 가능하면 하시지 않으면 좋고요. 그리고 약간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제가 쓰는 PC가 윈도우 PC죠. 윈도우 PC 위에 엣지. 약간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아까 처음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크롬 OS에서 크롬을 가지고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얼마큼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정답은 없다면 비슷한 것 같아요.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약간 차이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그 현대정책 할 때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플레이리기는 상용이죠. 그래서 많은 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걸렸던 부분이 이제 멀티 인스턴스 관련된 부분인데 플레이리기는 자체 멀티 인스턴스가 지원이 돼요. 근데 와이드바이는 목적이 처음에 모바일로부터 시작했죠. 모바일에서는 이게 시나리오가 없죠. 그럼 화면 뭐 두 개를 핸드폰을 두 개를 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걔를 서비스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랑 우리랑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질문도 그거였어요. 처음에 가장 관건이 이 멀티 인스턴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지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걸 잘 극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와이드바이닝 후진하는 거 아니에요. 와이드바이는 목적이 틀리죠. 와이드바이는 그 최근에 엔드로이드에 보면 구글은 TV를 하고 있죠. 뭐 TV. 그래서 카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DRM이랑 비슷한 기술인데 방송 쪽에 쓰이는 기술인데 와이드바인 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한국은 아직 쓰고 있지 않은데 한국 디지캡이라는 쪽에서 카스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치피 무슨 말이죠? 와이드바인 카스가 또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컴포넌트는 이제 DB입니다. 엔드로이드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엔드로이드는 SQLite를 쓰고 있죠. 좀 커요. SQLite. 거기서 작다고 하는데 더 작은 달립하고 인접한 DB를 쓰고 있습니다. 욕토 베이스로 지금 분리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사이트에 가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욕토 관련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라즈베리 파이 외에 그 엔비디아 제슨 나노 보드에서 이 로봇이 어떻게 올리는지를 사실 그 페이지는 이제 로봇이 브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 그때 메탈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틸리티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아봤고요. 빈바이저라는 유틸리티고요. CPU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로그 같은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웹OS의 어떤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와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TV 가장 잘 됐죠. TV가 가장 잘 이런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보시면 디벨로퍼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API, SDK를 이용해서 실제로 앱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걔를 만든 다음에 셀러 라운지에 등록을 합니다. 셀러 라운지에서 검사, 검증을 해가지고요. 이게 좋다, 사용이 좋다, 앱스토어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이를 서텐 스토어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TV 사용자들이 앱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상도 주고 있어요. 좀 디테일한 그림인데 시간 관계상 이용하고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셀러 라운지 홈페이지고요.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고요. 콘텐츠 스토어의 홈페이지입니다. TV 앱을 만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TV의 디벨로퍼 사이트. 아까 OS랑 좀 틀려요. 여기 가면 좀 TV에 특화된 더 좀 많은 기능을 볼 수 있는 오픈된 API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웹OS에 대해서 좀 훑어본 거고요. 사실 요 다음부터는 저희 신입사원들이 많이 하는 질문 때문에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입사를 하게 되실 거고요. 그런 공통적인 질문이 저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뭘 더 배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궁금하죠,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기본적인 스킬을 익혔는데 회사는 좀 규모가 크니까 많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저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커졌어요. 앤드로이드가 소스 코드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시는 분? 소스 코드 예를 받으면 제가 코파일럿을 눌렀어요. 제가 프로그램 돌려서 한번 세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코파일럿을 눌렀어요. 코파일럿이 대답하기를 앤드로이드 10 기준으로 이미 100기가바이트로 어마어마한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코드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컴포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짜고 코드 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푼소스를 좀 갖다 쓸 때는 큰 틀을 이용하고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또 이제 큰 설계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에 UML을 30%는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요구사항에 보면 그 설계를 시작하는데 크게 이제 HLD, 하이 레벨 디자인, 로 레벨 디자인, 문서를 만듭니다. 만들 때 하이 레벨 디자인에서는 UML 스타일이 나옵니다. 다양한 다이어그램들, 스타일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다양한 것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이제 코딩을 시작하고 그래서 코딩을 시작하다면 이제 코드 리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큰 그림을 보고 전체를 볼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쓰시죠, 그죠? 익숙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툴은 누구나 또 아시는 툴이죠.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을 해야 돼요. 혼자 할 때는 소규모 할 때는 크게 예,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 웹OS 개발자를 보면 일단은 한국에만 100명이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요. 인도, 베트남, 러시아를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많은 인원들이 같이 개발할 때는 좀 필요합니다. 옛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 있었을 때는 소스앱을 썼어요. 야, 좀 닫아줘. 나 코드 좀 넣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얘기를 많이 쓰십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꼭 서로 리뷰를 받고 도와주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요. 아까 그 인원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혹시 스크럼으로 하시나요? 하실 때? 회사를 가면 이 스크럼으로 많이 하거든요. 기속된 회사일수록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쓰시고 방식에 대해 쓰시고 그래서 제가 공책 중에 괜찮은 것들 좀 리스팅해봤고요.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갖고는 오잖아요. 실제로 저희 웹에서 말하는 스케일 디자인 프레임워크, 세이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이 굉장히 클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요청사부터 시작해서 쭉 플레이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프로세스와 정렬만 시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서로 실수도 적고 컴퓨션도 빠르고 스테이시면 좋습니다. 뭐 워낙 요즘 바로 사용하고 있죠. 데브옵스, CI/CD, CT까지 하죠. 지속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릴리즈하고. 또 보면 아까 테스터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이제 릴리즈하는 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팀, 검증팀, 운영팀 굉장히 상호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 필요한 툴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툴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요. 첫 번째는 기술은 오래됐죠, 그죠? PC에서 VM웨어 사용해서 다양한 OS를 올려본다고 했는데 굉장히 기술은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처음 그래도 좀 뜬 게 그 클라우드가 뜨면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동차에서 많이 씁니다.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종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외에도 스토리지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VPC 같은 VPN 데이터도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마치 내 것처럼 내 데이터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왜 하냐면 워낙 그 하드웨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각 서버별로 하나의 서버에다가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다가 하나의 어떤 서비스 올렸는데 사용료를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30%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위에다가 여러 가지 서버를 좀 올려주겠다. 이런 시도 출발점이 있었고요. 그 점점 하드웨어가 더 발전되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도 여러 기능을 많이 있거든요. 각각의 이 칩을 사용해서 하나의 칩 위에다가 이런 기술을 좀 얹어보자. 그래서 자동차 보시면 뭐 계기판, 내비게이션, 패신저 쪽에 뭐 인터넷 서핑 할 수 있는 인터넷 쪽 이쪽에 RSE라고 해서 아까 보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그걸 각기 이제 하드웨어를 쓰는 거고 하나의 하드웨어에 비해서 여기 위에서 얹어서 해보자.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많이 관심 가지시면 뭔가 캐릭터 주시고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디스플레이 많죠. 제가 그 자동차 전시회 한번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미래의 자율주행이 오는 시점에 자동차 안에는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로 가득 찰 거다. 그죠? 문제는 안 하니까.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점점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쉐어링하는 방법 여기 포커스가 쉐어링하는 방법인데 이제 컨텐츠도 쉐어링하고
스크린도 시연하고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 OEM에서 많이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링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 디스플레이가 쫙 길게 하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니까 그 디스플레이를 존을 합니다. 존을 나눠서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하나의 OS이지만 멀티 유저 기반으로 각각의 존을 다른 영상을 보거나 클러스터를 사용하거나 내비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그 화면을 전달하는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디바이스 위에 아예 그냥 OS 자체도 여러 개를 띄우는 하나는 인드로이드, 하나는 리눅스, 하나는 웹OS 뭐 이런 식으로 띄워서 각각의 OS들끼리 쉐어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그 예전에 이미 출시된 차들은 하나의 디바이스 위에 이 제품들이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쉐어링을 할 거냐, 무선을 할 거냐, 무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개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뒷좌석에 앉아서 할 때는 두 개가 쉐어링이 돼야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많죠, 그죠? 진짜 개발할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냥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이 짧죠. 너무 많아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새롭게 하려면 말씀드린 고민하는 수도 있어요. 툴도 알아야 되죠. 하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좀 즐겁죠. 덜 괴롭죠. 그래서 니즈에 기반한 연구를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꼭 니즈 기반한 연구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주어진 미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써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보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지? 생각해 보시면 이건 왜 도움이 좀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툴은 뭐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미 혹시 만든 게 있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소프트 개발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뒤늦게 깨닫는 건 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오기 위해서 수능을 보죠. 무슨 과목이 전체적으로 봐요, 지금? 수학인가요? 요즘 인문 자연이 많아지네요. 그 과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가요? 점수 비중이 가장 국영수 아닌가요? 국영수 보죠. 진리죠, 진리. 불변의 진리. 그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국영수를 했죠. 대학을 오면 교양보다는 전공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전공 과목의 학점이 더 높지 않나요? 공부하기 다르고. 근데 참 중요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리즘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영어도 중요하죠. 요즘 워낙 글로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기술을 이렇게 해외까지 어필하려면 그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말 표현하는 게 참 어렵다. 국어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해볼 만한 게 기술.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자료 만들어왔는데 참 이렇게 엄청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달력이 좋죠. 보기 좋은 각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잘 만드시면 전달력도 좋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미술도 중요하다. 집합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있어요. 체육입니다.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이거 이름 다 잃어요. 건강 이름 다 잃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많이 잘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